자, 오늘은 저희 책장 안에 들어있는 책 중에 한 권,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Doing good better, 좋은 일을 하되 더 좋게, 그런 쪽으로 좋은 일을 해라, 그런 뜻이 되겠죠. 이 책은 스케일이 큰 책입니다. 국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경제적인 불평등,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제 불평등 문제, 빈곤 문제를 다루는 이 책을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나는데요.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3일이나 4일쯤 되었을 겁니다. 한 날에 선생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각각 수업 시간마다. 그 처음이 교련 시간인데 교련 선생님이 아주 무서우셨어요. 수업 시간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딱 그 출석 번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출석 번호가 제 출석 번호였어요. 뭐 일어났죠. 딱 남북 문제가 뭐야? 국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남북 문제가 뭐야? 하고 무섭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제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구본을 놓고 봤을 때 남쪽에 있는 국가들은 아프리카나 남미의 아주 가난한 나라들이고,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뭐 유럽이나 미국, 뭐 캐나다, 그런 나라들은 부유한 나라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경제적인 빈부격차를 가리켜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더니 교련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시간인가 정치 경제 시간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뭔 말씀을 하시다가 또 남북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친구들이 저를 보더니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 들고 일어나서 대답을 했죠. 이때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더 나아가 동유럽엔 공산국가, 서유럽에 있는 민주국가 간의 갈등, 그것까지 예를 들어서 동서 문제에 대비해 경제 문제를 남북 문제라 합니다라고 비교 설명까지 했습니다. 선생님 좋아하셨죠. 친구들 박수치고.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 또 이번에는 사회 시간이, 일반 사회 시간이었나 지리 시간이었나 아마 그랬는데 또 남북 문제를 선생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당연히 친구들은 저를 쳐다봤고 저는 일어나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문제라는 그런 용어에 대해 전 세계적인 빈부격차를 가리키는 남북 문제에 대해 저는 평생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책을 보니까 그런 고등학교 1학년 때 추억이 떠오릅니다.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머릿말로 식수 공급과 해충구제, 어떤 쪽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느냐, 아마 그런 내용이고요. 챕터 1은 당신은 상위 1%다. 한국에서 상위 1%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순서를 매겨보면 당신이 1% 상위 1%에 들기 쉽다. 또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글로벌리하게 보면 상위 1%에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탐욕을 부리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챕터 2는 선택의 득과 실, 기부금을 받아서 한정된 재화에서 좋은 일을 하려면 효율적으로 써라, 그런 내용입니다. 챕터 3, 당신은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라, 그런 거고. 챕터 4, 재해 구호에 기부하면 안 되는 이유.
그런 광고 많이 나오죠.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뭐 그런 광고. 그런 광고나 아니면 좋은 일에 쓰라고 이렇게 기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모인 돈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나? 뭐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챕터 5 1억 5천만 명을 구한 사람. 이거는 챕터 3하고 관계되는데 천연두 구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백신이나 어떤 질병 퇴치 같은 것이 아주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챕터 6 투표는 수십만 원 기부나 다름없다. 투표를 잘해야 훌륭한 정치인을 뽑고 훌륭한 정치인이 세상을 바꾼다. 그런 내용이겠죠. 챕터 7 CEO 연봉과 기부금. CEO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챕터 8 차라리 노동 착취 공장 제품을 사라. 이거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다시 재확인 아니면 상식을 뒤집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 챕터 8에 관심이 많이 가서 이따가 챕터 8에 있는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9 열정을 따르지 마라. 세상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직업은 무엇일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너무 열정만 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 머리를 써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챕터 10 빈곤 대 기후변화. 빈곤 퇴치가 먼저냐 기후변화 방지가 먼저냐, 뭐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챕터 8에 들어가서 제가 관심 있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었던 그 주제가 공정무역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무역 인증은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바나나, 초콜릿, 커피, 설탕, 차 등 개발도상국 생산 작물에 적용된다. 공정무역 인증서는 최저임금 지급, 구체적인 안전요건 준수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 생산자에게만 부여된다. 공정무역 인증에는 두 가지 혜택이 따른다. 첫째, 생산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최저 가격을 보장받는다. 가령 원래 1파운드당 1.4달러였던 커피의 시장 가격이 추후 그보다 떨어지더라도 커피 생산자는 1.4달러를 보장받는다. 둘째, 생산자는 시장 가격에 붙는 웃돈인 소셜 프리미엄을 받는다. 커피 시장 가격이 1.4달러 이상 오르면 생산자들은 파운드당 20센트를 추가로 받는 식이다. 이 소셜 프리미엄은 민주 절차를 거쳐 선정된 지역 공동사업 기금으로 쓰인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무역 인증상표가 처음 등장한 1988년 이후로 공정무역 상품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 세계 공정무역 인증상품 매출이 69억 달러에 육박했다. 타국의 농부가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웃돈을 얹어주면서까지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는 사실은 감동적이다. 그런데 일반 커피보다 몇 달러 더 주고 공정무역 커피를 사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첫째,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에 수익이 돌아가는 건 아니다. 공정무역 인증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다.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공정무역 커피 산지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이다. 에티오피아와 같은 최빈국에 비교하면 10배나 더 부유한 나라들이다. 설령 공정무역 제품 구입이 농부들에게 더 많은 몫을 되돌려주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최빈국의 비공정무역 상품을 사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 세계 경제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살펴본 일장을 떠올려보자. 코스타리카는 에티오피아에 비해 10배 부유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코스타리카인이 체험하는 몇 달러의 가치보다 평균적인 에티오피아인이 체감하는 1달러의 가치가 더 크다. 둘째, 공정무역 제품이라는 이유로 소비자가 추가로 지불한 돈 중 실제로 농부의 수중에 떨어지는 건 극히 일부분이다. 나머지는 중개인이 갖는다. 공정무역재단은 소비자가 추가로 지불한 금액 중 얼마가 커피 생산자에게 돌아가는지 알려주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한 연구를 참고해야 한다. 세계은행 경제자문단인 피터 그린피스가 영국 카페 체인점의 의뢰로 수행한 용역 연구에 따르면 추가 금액 중 가난한 나라의 커피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1% 미만이다. 핀란드의 요니 바니칼, 페르티 하파란다, 나에미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핀란드에서 판매된 공정무역 커피의 추가 금액 중 11%만 커피 생산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아메리카 경영대학원의 버나드 킬리안 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미국에서 공정무역 커피가 일반 커피보다 파운드당 5달러 더 비싸게 팔리고 있지만 커피 생산자가 추가로 받는 돈은 파운드당 40센트라고 밝혔다. 기브리 렉틀리에 1달러를 기부하면 90센트가 수혜자의 수중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큰 차이다. 셋째,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그 적은 몫마저 더 많은 임금으로 바뀐다는 보장이 없다. 공정무역 인증은 인증받은 단체가 생산한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쳐주는 절차이지 해당 단체에 소속된 생산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런던대 동양아프리카 연구소의 크리스토퍼 크레머 교수가 이끈 연구팀이 4년에 걸쳐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의 공정무역 노동자 임금을 조사한 결과 공정무역 노동자들은 비공정무역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 더 낮고 노동 조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무역이 큰 성과로 내세우는 공정무역 공동체의 사업에서도 정작 극빈층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크레머 교수는 영국인들은 좀 더 비싸더라도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커피, 차, 꽃 등을 구입하면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을 주입받는다. 하지만 4년 동안 면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 대상 지역에서는 공정무역이 임금 노동자, 즉 농촌 극빈층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존 연구들을 종합 검토한 보고서에서도 결론은 다르지 않았다. 객관적인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공정무역 인증이 농촌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공정무역재단의 연구 용역 보고서조차 참여 노동자들에게 공정무역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쯤 되면 공정무역 제품을 살 이유가 없다. 기껏해야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아주 미미한 금액을 보태줄 따름이다. 차라리 더 저렴한 상품을 사고 그렇게 절약한 돈을 비효율성이 높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게 낫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자는 공정무역 시스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정무역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단체에서 인권을 위해 우리는 공정무역에 해당되는 그런 제품을 사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은이의 그런 관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도 좋고 자선도 좋은데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이 아주 그렇게 뭐 재밌지만은 않은데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려주고 있으니까 국제적인 그런 감각을 키우시고 싶은 분들이나 국제 인권 문제, 국제 빈곤 대치 문제, 아니면 부의 불평등 문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도서관에 가서 한번 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